앉을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예요. 몇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민영이랑 정순이랑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웃하는 애들 묶어주고 남은 찌끄레기 쓰고 얘를요 표현해야 됩니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이라고 가르쳤죠. 몇 팩 몇 팩? 4팩 2팩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5팩 4팩 서로 약분해서 5만 남고요. 2팩토리얼은 2기 때문에 답은 5분의 2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십시오. 4분의 1. 아니에요. (10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 2분의 1 정답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이게 모든 경우에 쓰죠.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민영과 정순이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큰 순열 속에 작은 순열이죠. 자, 우선 큰 순열 보면 4명이 원탁에 앉는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한 번 원순열이 적용되면 나머지는 그냥 순열이랬죠? 또 작은 순열을 그냥 순열로 풀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되겠다? 2팩토리얼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팩, 3팩 서로 약분돼서 4만 남고요. 2팩토리얼은 2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배구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뭐 나옵니까? 1번 문제 220분의 1. 두 번째 문제는 55분의 12.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2번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낸 공이 모두 배구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는요. 얘가 바로 모든 경우의 수거든. 아, 총 12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고? 좋았어. 12개 중에서 3개 꺼내면 되지 뭐. 그런데 문제에서 꺼낸 공이 모두 배구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배구공 봤더니 전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3개 중에서 3개를 꺼내야 되니까 3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12, 11, 10. 원래 밑에 321을 써야 되지만 이거 위에다 쓰는 게 현명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3C3은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줬더니 220분의 1이다 라는 이런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모두 6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 속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2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몇 개의 흰 공을 X개라고 이제 정해놓고 X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흰 공이 X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들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6-X개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학적 확률, 그리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배웠지? 이 문제 속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어? 무슨 확률이 숨겨져 있습니까? 통계적 확률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낸 게 아니라 무식하게 계속 뭔가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고 이 시행을 여러 번 계속 반복했더니 3번에 2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번에 2번꼴로 라는 말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계산할 건데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2개의 공을 꺼내보고 그래, 나는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거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흰 공 2개를 꺼낼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X, C, 2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식을 여기까지만 쓰면 미지수 하나, 식 하나, x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렇게 편히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요 올려가지고 갈게요. 자, 3 올려놓고 XCS는요 x-2를 2, 1로 이렇게 나눈 거지. 는 요번에 얘는요 요쪽에 올려서 곱해버리겠습니다. 2 곱하기 6, 5, 2, 1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하면 분모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줬어요. 결국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2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합니다. 5, 4, 20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x는 5 혹은 x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x는 몇이 될까?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는 왜 안 되지? 이게 개수잖아. 흰 공이 마이너스 4개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3분의 몇 번 꼴로 이런 표현 나오면 통계적 확률이구나. 확률이 3분의 2라고 놓고 풀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네. 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하학적 확률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지우고. 기하학적 확률을 특히 중학교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확률이라는 건 말이지 적어 놓으세요.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이 보통 중학교 수학에서는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구하거나 혹은 두 번째 줄에다가 확률을 또 기하학적 확률에서 어떤 유형이 있었어? 전체 넓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죠. 자, 위에는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이, 아래는 전체 넓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라고 조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는요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요 그냥 까놓고 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요 좀 더 추상화되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건 중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 포인트는요. 이 문제의 변수가 몇 개냐를 보셔야 돼요. 자, 변수, 즉 x, y 이런 값이요. 딱 하나만 주어질 때는 1차원인 길이가 돼서 확률 p는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이다 라고 푸시면 되지만
변수가 두 개이면 몇 차원이 되겠어? 변수가 두 개면 2차원인. 2차원은 뭐야? 넓이지. 넓이가 되어서. 변수가 두 개이면 2차원인 넓이가 되어서. 확률 P는 전체 넓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조금 수준 높게 가르칠 거예요. 기본 교재에는 빠져있지만 상급 교재에는 들어있는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요 여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선은 중학교 수준의 아주 유치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이 안에 점 P를 내 맘대로 막 잡을 수 있다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P 값에 따라서 삼각형 PAB가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PA의 길이가 변 AB 길이보다 짧아야 된대요. 변 AB 길이가 1이니까 얘보다 짧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녀석을 AB 길이하고 같은 1, 1, 1, 1, 1이라는 길이를 치면 얘는 4분원이 나오지. 원의 4분의 1조각이 나와요. 그런데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P가 놓이는 자리는 뭐야? 4분원 안쪽에만 놓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요 요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 P가 놓일 수 있는 원래 전체 넓이는 사각형 넓이였는데 이 사각형 넓이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려면 바로 요 4분원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사각형분의 4분원이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사각형의 넓이 몇입니까? 1이에요. 자, 4분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에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라는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요 정도 문제가 중학교 때 출제되는 기하학적 확률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도 쉬운 유형으로는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 한번 잘 볼게요. 왜냐면 7페이지에서 배운 이 유형은 그대로 8페이지 문제로 연결이 될 거예요. 7, 8페이지는 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배우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경제 수학 쪽에 들어있는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이와 같은 직선을 하나 그려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의미하는 녀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하얀색 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얘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런데 요번에 선생님이 뭐를 표현해 보고 싶냐면요. 요번에 선생님이 Y는 X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런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 Y는 X 플러스 3과 같은 게 아니라 X 플러스 3보다 커야 돼.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부등식을요. 등식으로 바꿔서 선을 긋는데 등호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Y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 그었을 때 느낌적으로 Y가 더 클 땐 위쪽에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빗금을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 되겠죠? 바로 이 영역은 이 영역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요번엔 한번 요런 거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요번엔 한번 요런 거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요번에는 Y는 X 플러스 3 이하야 라는 요런 영역을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럼 부등식이 나올 때는 항상 등식으로 바꿔서 선을 이렇게 그은다. 그런데 얘는 등호 들어가니까 이 빨간 선 전부 다 포함해요? 안 해요? 하겠지. 그리고 Y가 작다 그러면 왠지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인 것 같은 느낌의 빗금을 칠하시면 돼요.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왠지 위쪽, 왠지 아래쪽 이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고등수학의 기하학적 확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2인 선분 AB 위에. 그렇구나. 길이가 2인 선분이 있구나. 그래.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임의의 두 점 PQ를 잡을 때, 자, 얘기해 줄게요. 얘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에 선분 AB가 나온 걸 보고 무슨 생각해? 선분 AB는 길이니까 전체 길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길인가 봐? 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임의의 두 점 PQ에 의해서 여기 P라고 치자, 여기 Q라고 치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지. 변수가 몇 개가 발생하고 있다? 2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얘를 X, 얘를 Y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변수가 2개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넓이 문제로 간다, 길이 문제로 간다? 맨 위에 다시 봐. 변수가 2개이면 넓이 문제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변수가 2개면 넓이 문제로 간다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인 선분이었기 때문에요. x는요, 짧게는 0에서 최대 길어봤자 2라는 길이를 가질 겁니다. 자, y라는 변수 역시요, 0 이상 2 이하라는 요런 길이를 가질 거예요. 우선 요게 1차적인 얘기야. 그래, 잡을 때 여기까지가 뭐야? 모든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잡을 때. 그래, 요 사이에 놓을 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 근데 이 PQ의 길이는 1 이하가 돼야 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PQ의 길이가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은 Y에서 X를 뺀 게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X가 Y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임의의 값인데 아무 값이나 돼도 되잖아. X가 여기 와도 돼요. Y가 더 조그마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PQ의 길이를 XY 상관없이 길이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값 X-Y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건 항상 양수가 나오게. 얘가 1 이하여야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요게 전체 경우다. 모든 경우야. 맞아? 그리고 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변수가 2개니까 둘 다 넓이가 될 거야. 선생님이 우선 이 모든 경우를 넓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도 0에서 2 이하. 그러니까 x는요, 바로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2 사이인 요 사이에 이제 빗금이 쳐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y도 0에서 2 이하이니까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요 사이에 빗금이 쳐지는 거야. 얘는 end지. 맞아요? end기 때문에 여기 빗금, 여기 빗금 이러면 전체 넓이는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이게 1번 영역이에요. 모든 경우. 전체 넓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려볼까 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나 절대값 되게 싫은데. 여러분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절대값 A가 1 이하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A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수학상에서 배운 기억나시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X-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라고 적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 이런 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연립부등식.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있는 것. 연립부등식의 해법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따로 풀어서 공통해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풀 거야. 그러면 얘는요, y는 x 플러스 1 이하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다시 요만큼을 따로 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넘어가서 y는 x-1 이상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녀석을 깨줘서 자, 그래서요 요거를 선생님이 영역을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우선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 y는 x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선생님 노란색 직선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y는 x 플러스 1. 자, 그리고 파란색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y는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의 절편이 1이 나오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뭐래? 노란색은 아래야 위야? 느낌적으로 노란색은 아래야 위야? 아래. 아래지. 부등식의 영역에서 아래쪽이에요. 파란색은 아래야 위야? 위지. 왜? y가 더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위에요. 근데 얘가 end로 만족하잖아.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와, 노란색이 아래쪽, 파란색이 위쪽인데 전체 경우가 이만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겠다 라고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넓이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구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2니까 몇 나오고 있습니까? 4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할까? 요거 이거 떼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와, 전체 넓이가 4인데 요만큼이 빠지니까 나머지 넓이는 3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확률은 몇이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다요. 자, 그런데 이 문제와 아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뒤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론 교육과정에서 좀 어렵다고 빠지긴 했지만 상급 교재는 들어있으니까 공부를 해두십시오. 이해가 안 가? 같은 문제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규와 은경이가 각각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임의의 시간에 A 지점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10분 내로 누군가 뒷사람이 오면은 만나서 이제 노는 거고, 10분 내로 안 오면 아씨 안 오네 이러고 그냥 각자 찢겨지는 거지. 이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도착 시간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 양규의 도착 시간을 선생님이 2시 X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X의 범위는 0 이상 30 이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은경이의 도착 시간은 2시 뭐라고 쓸 것 같아? Y분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Y는 역시 0 이상 30 이하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변수가 2개 나오는 문제는 길이 문제다, 넓이 문제다? 넓이 문제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A 지점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죠. 즉 X와 Y의 차이가 몇 이하일 때? 10 이하일 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씁니다. 그래, x하고 y의 차이 누가 먼저 올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이고 요것이 10 이하여야 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요 모든 경우, 즉 전체 넓이와 관련된 개념이 될 테고 요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작업하겠습니다. x-y는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 그러므로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요 따로따로 풀어서 적어볼 겁니다. 우선 이 녀석 정리하면 y 넘어가면 y는 x 플러스 10이야.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y 쪽으로 넘겨버리면 y는 x 마이너스 10 이상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이제 그냥 눈치라는 게 있지. 막바로 그리도록 할 거예요. 0에서 30, 30으로 전체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그려볼까 합니다. y는 x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이 녀석 3등분 하고요. 예, 이렇게 3등분씩 이렇게 3등분씩 해두고 y절편이 10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그려놓았어요. 자, 파란색 그리겠습니다.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슉 하고 그리려고 해. 그러면 x절편은 몇이 되겠어?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보다는 위야 아래야? 아래쪽. 파란색보다는 위쪽.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했더니 바로 이런 영역이 나오더라요. 자, 그래서 구합니다. 전체 면적은 900 되겠어요. 그런데 요만큼을 여기 이렇게 떼다가 갖다가 붙일 거야. 그럼 얘는 20 곱하기 20이니까 몇 백 되겠습니까? 400을 뺀 거지. 900에서 400을 빼버리면 남는 면적은 500 이렇게 나오므로 답은 9분의 5의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몰랐는데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 보는 학생은 거의 풀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냥 문제를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확률에는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듯이 확률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덧셈 정리야, 곱셈 정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요 3단원에서 덧셈 정리만 좀 공부를 할 거고요. 4단원에서 곱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자, 3단원. 확률의 덧셈 정리 옆에다가 제목 옆에 땡땡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확률끼리 더하거나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끼리 더하거나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확률끼리 더하거나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그래, 내가 확률을 구할 거야.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럼 얘 집합하고 구조가 같다 그랬지. 식이 어떻게 쓰여질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NA 합집합 B는 불러볼까? 시작!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